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원래 날짜가 여기 들어가야 정석이죠. 앞에 영상에서는 그냥 제가 요일이라고만 입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넣으면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표를 이제 들여다보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도 항상 고려를 했을 때 배려를 하는 차원이라면 날짜로 원래 들어가는 게 정석이 맞겠죠. 맞죠? 주간으로 따지는 거면 원래 날짜로 들어가는 게 더 정석이 맞습니다. 이게 더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 월, 일, 요일을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뭐 2023년 달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8월 21일로 할게요. 8월 21일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뭐 8월 21일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여기 앞에 0을 채워 넣으시는 분도 있고 안 채우시는 분도 있죠. 이거 본인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시건 뭐 채워 넣는 게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한 칸 띄고 이렇게 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 바로 열고 닫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2023년 뭐 8월 22일 이런 식으로 요일에다가 괄호 표시를 하면 더 좋겠죠. 2023년 8월 23일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또 2023년 뭐 8월 24일 목요일. 자, 그 다음에 2023년 8월 25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다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엑셀에서는 사실 이게 기능이 좀 날짜 찍는 기능이 강력하게 제공이 돼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타자 입력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에서는 그냥 직접 이렇게 수작업으로 체크하시면서 입력하는 게 오히려 이게 더 오히려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달력상을 이렇게 보면서 비교를 하는 거지, 날짜가 맞나 아닌가. 그래서 뭐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 주간 이렇게 뭐 일일이 체크하시는 습관이 되게 몸에 배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수작업으로 하시는 거를 수작업 입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입력을 많이 해봐야 그래야 또 익숙하죠. 날짜 입력 안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약간 좀 서투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문서 작업 입문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타자 입력을 여러 개 다양한 형태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줄을 하나 더 추가를 해 놓은 게 있죠. 그럼 여기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게 점심이냐 저녁이냐 그걸 원래 따지죠. 맞죠? 근데 일단 점심 거만 그냥 일단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점심을 우리 같은 말로 중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범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국어사전이 친절하게 뜨죠. 야, 이런 게 진짜 좋아요. 한글은 이 국어사전 기능이 탑재가 돼서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한자어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자어에 대한 어떤 그런 국어사전 기능도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표현할 거냐는 이제 뭐 개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중식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지. 시간까지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뭐 13시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양쪽 정렬로 이렇게 밀어두실 분들 밀어두시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거 그냥 가운데 정렬하셔도 돼. 가운데 정렬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메뉴를 이제 실제로 넣어야 되죠. 자, 근데 이것도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좀 넉넉하게 늘리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그냥 적당히 늘려줍니다. 이렇게 여기 이거 화살표 있죠? 선에 대고 클릭하면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어요. 적당히 이 정도로만 늘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메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뭐 밥을 포함한 어떤 반찬까지 전체 메뉴가 뭐 예를 들어서 7개 정도가 맥시멈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7칸이 필요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메뉴 가짓수를 적는 게 7칸이 만약에 7개의 메뉴가 맥시멈으로 나오는 거면은 당연히 칸수를 7개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방향으로 셀 나누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셀 나누기 얘를 이용해 가지고 뭐 줄 개수를 여기 뭐 한 6개, 7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이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나는 이거가 조금 기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만능펜 표 그리기가 있죠. 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주고요. 하나 추가됐죠? 지금 2칸 됐어요. 자, 또 그립니다. 드래그해서 3칸, 여기 4칸, 여기 5, 여기 뭐 또 적당히 그래요. 6. 맞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이렇게 추가하셔도 돼. 뭐 어차피 높이 조절하는 거야. 뭐 다시 조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맥시멈으로 메뉴가 추가될 수 있는 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은 7개다. 그러면 이렇게 7칸을 만들 수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대략 예전에 많이 들었던 메뉴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고 그 다음 뭐 굳이 넣자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마지막에 넣자. 마지막에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기준에 맞게 여기들도 다 7칸으로 맞춰야겠죠. 맞죠? 원래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제 하겠다 그러시면 이렇게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나누기. 그래서 여기 지금 줄개수 7로 했잖아요. 나누기 하시면 돼. 그럼 이렇게 다 나눠지거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표 그리기가 있다고요. 여기다가 펜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지잖아요. 맞잖아요. 잘 그려지잖아. 얼마나 잘 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한 가지 방법만 추구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을 다 추가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메뉴가 지금 6개인데 여기 만약에 7개를 꽉 채워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 맥시멈 7개라 그랬으니까 6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7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복불복이겠죠. 맞죠? 자, 그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긴 쌀밥. 자, 여기에는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이 뭐 제공될 수도 있겠죠. 뭐 여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누룽지도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메뉴가 꽉 찬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거지. 메뉴의 가짓수가 달라지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잡고 여기에 비어있는 건 비워두고 채우는 건 꽉 채울 수 있으면 꽉 채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테두리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보기 좀 불편해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선을 일명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스트화 시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에 왜 고스트 아시죠? 일명 은둔술. 예전에 게임에서도 이런 거 나온 것 같아요. 클로킹. 클로킹.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거. 숨기기 작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히든이라고도 얘기해요. 히든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쌀밥부터 범위 잡을게요. 그래서 F5 단축키 눌러서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빨간 점 바뀌죠? 예, 이런 식으로 방향키 눌러서 범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셀 테두리 배경 들어갈게요.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고 여기에서 테두리 메뉴를 누를게요. 자, 내가 숨겨야 될 위치를 봤을 때 표의 잡은 범위에서 실제로 안쪽 선입니다. 가로 방향 안쪽 선. 얘를 선을 숨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종류를 누르신 다음에 실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없음이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없음을 해서 빨간 줄 이 표시가 선을 없애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안쪽 가로 테두리를 딱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선이 빠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선이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일명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클로킹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설정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여기가 이렇게 빨간 점선이 뜹니다. 이게 클로킹이 적용됐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일명 숨김 효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 표를 벗어나면 이 빨간 점선이 안 보여요. 그러면 외관상 우리가 프린트로 출력을 했을 때 실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한 칸짜리네? 외관상은 한 칸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구조로 돼 있죠.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기능이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뭐 표를 계속 매주 그 메뉴를 업데이트해서 이게 그 작업을 할 때 수작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 관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선을 가로줄을 숨김 처리할 수 있는 스킬을 적용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만약에 이 문서를 관리한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아니 외관상 보기에는 그래 한 칸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편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좌우가 나란히 같은 줄을 유지하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의 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반복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